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직 코딩 스쿨 일기 윤수민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프론트엔드 UX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UX UI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라는 뜻이고 UX는 사용자의 행동과 같다고 합니다. UX의 디자인은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반응과 행동 같은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즉 UI는 디자인의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UI 디자인은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UX의 사례로 인터랙션 디자인,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 정보 구조, 사용자 리서치, 시나리오 등이 있고 UI의 사례로서 비주얼 디자인, 컬러, 그래픽 디자인, 레이아웃, 서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UX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복잡해진 웹 환경입니다. 정보를 정적으로 보여주던 옛날의 웹과는 달리 요즘의 웹은 다양한 액션을 통해 정보를 보여주어 웹의 복잡성이 늘어났습니다. 사용자는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 행동을 예측하고 설계하여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UX에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UX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웹 개발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사용자는 우리의 웹 서비스를 필요한 상황에 고용하여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고 이러한 혜택을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들은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메이커 즉 만드는 이에 속하며 유저가 웹을 잘 인지하게 하고 잘 사용하게 하고 잘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역할입니다. 즉 구현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이해도, 기술력의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사용성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맥락의 이해도를 올려야 합니다. 결국 누가 이 프로덕트를 누가 쓰냐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용자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고 겪은 UX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 태그에 잘못된 입력을 하면 뜨는 안내문입니다. 오늘 한 사용자가 강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라는 안내문이 떴습니다. 만약 안내문이 없다면 어떨까요? 사용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로그인과 스무고개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사용자에게 유무의 차이가 엄청나게 체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켈레톤 로딩입니다. 스켈레톤 로딩은 기존의 로딩 스피너와 달리 다른 로딩 방식입니다. 로딩 중에 컨텐츠의 뼈대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해당 영역에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걸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컨텐츠가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피니티 스크롤에 적용한다면 다음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스크롤이 멈춰 있지 않고 뼈대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미리 스크롤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UX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UX UI의 10가지 심리학의 법칙, 저자 존 야블론스키의 책을 참고하여 PPT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UX에 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그랬기에 이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이콥의 법칙입니다. 제이콥의 법칙은 사용자는 익숙한 것에 안심하고 새로운 변화에 불안을 느끼는 심리가 있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동되길 바라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사용자는 기존에 축적된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의 사용자들의 경험들을 통해 사용자들이 어떠한 경험에 익숙한지 파악하여 손쉽게 프로덕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러 사이트를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이트를 접할 때 사용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이트들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왼쪽에 토스에 있는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토스에서 했던 그러한 예시인데 만보 걷기를 통한 리워드를 지급하는 UI입니다. 게임에서 자주 보이는 미션 형식과 같은 익숙하고 친숙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게임과 같은 승부욕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피치의 법칙입니다. 피치의 법칙은 사용성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속도와 정확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터치 대상의 크기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하며 터치 대상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터치 대상의 크기가 작으면 대상을 문제없이 선택했을 때조차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된 권장 규격이 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여러 회사에서 터치 대상 크기의 권장 규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터치 대상의 크기가 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의 대부분의 웹들은 이 규격을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피크앤드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모든 여정의 총합의 평균값이 아니라 스냅 사진과 같이 찰나의 순간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즉 인상적인 부분과 마지막 결과의 순간에 느낀 감정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예시로 수련회에서 조교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라도 캠프파이어를 기점으로 마지막 날에 가면 잘해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굴렸어도 끝 마무리가 좋으면 각자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 법칙에 대한 사례로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경험으로 마무리하는 메일침프라는 그 메일을 보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메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홍보 메일을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릴 것입니다. 내가 발송한 이메일로 받는 사람은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머뭇거리는 사용자를 이해하고 메일침프의 마스코트 프레디가 애타게 버튼을 눌러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발송 후 하이파이브 메시지로 응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메일침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도어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느끼기에 이 앱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0.4초입니다. 우리는 앱의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 사용성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도어팅계는 그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액션에 따른 시스템의 반응이 지연될수록 어떠한 UX를 고려해야 하는지 시간대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0.1초, 사용자에게 빠릿빠릿하다고 느껴지는 반응 속도는 0.1초 이내라고 합니다. 그나마 사용자의 집중도가 분산되는 것을 또한 막으려면 시스템 피드백을 0.4초 이내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초가 넘어가게 된다면 사용자가 기다리기 시작하게 되며 생산성과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체감 대기 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로딩 스피너가 있습니다. 로딩 스피너는 로딩이 되는 동안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사용자가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스켈레톤 스크린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럭 기법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시할 공간에 먼저 아주 저화질 이미지를 띄워놓고 나중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덮는 방식입니다. 빠른 로딩을 보장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중력의 한계는 10초라고 합니다. 10초를 넘어가는 정도라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레스 바를 넣어서 남은 예상 시간을 표시해주면 사용자는 훨씬 관대해지게 됩니다. 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결국 성능 최적화는 사용자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해진 요즘의 웹은 다양한 기능과 잦은 서버 통신으로 인해 크고 무거워져 로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용자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긴 로딩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수익과도 연관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개발자들이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웹의 느린 성능을 끌어올려 매출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핀터레스트는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단 1%만이 가입을 진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사용자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5분 이상 이용하는 사용자가 40%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은 무려 44%가 늘어나는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는 성능 최적화가 사용성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